네, 정치 데스크로부터 정가 상황 좀 짚어보죠. 한국일보 양정대 논설위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전쟁 국면이니까 아무래도.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이렇게 두 신문 이름을 콕 찍어서 그 기사와 칼럼을 정면으로 아주 대놓고 비판했어요. 마치 작심한 듯한 결기가 보이던데 네네.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네,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 이례적으로 실명 비판을 한 건데요. 예. 사실 청와대나 뭐 각 정당,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이 언론사의 보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사실 구체적으로 그 회사명을 직접 거론하는 경우가 흔한 일은 결코 아닌데요. 그렇죠. 그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청와대의 고민과 함께 좀 결기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해서 지금 상황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해당 기사와 칼럼들이 객관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게 결국 이 한일 간의 지금 갈등 상황에서 오히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이들 뭐 뉴스들을 접하셨을 텐데 예를 들면 이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일본의 한국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네. 뭐 이런 기사를 조선일보 일본어판에서는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꿔서 야,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의 일본어로 게재된 칼럼을 보면 닥치고 반익이라는 우민화 정책, 네, 이런 제목의 칼럼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그 언론사들 중에 특히 이제 신문사들 가운데서는 이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이 세 곳하고 한겨레 신문 이 정도까지가 이제 일본어판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온라인을 통해서 보면 그 우리가 일본 사회의 여론의 흐름을 보는 게 사실 이제 일본의 주요 언론들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네. 우리 사회의 여론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 주요 언론들의 기사, 칼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일단을 볼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뭐 전체주의 국가처럼 언론이 뭐 모두 정부를 편들 필요는 전혀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네. 어쨌든 객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예. 최소한의 좀 금도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조선일보 일본어판 같은 경우는 댓글까지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기사 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제목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고 댓글 중에서 보통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또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내용들 중에 그러니까 댓글 전체를 뭐 번역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비판적인 내용 그런 이런 것들만 것들 골라서 중심으로 지금 번역해서 일본 사람들이 볼 수 그렇죠. 있게 한단 말이잖아요. 이게 조금 이래도 되는 건지 솔직히 더 악랄하고 더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사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양 의원이 칼럼으로 준엄하고 점잖게 한번 꾸짖으세요. 언론의 정도는 원래 제가 진짜. 칼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서 쓰고 MBC에서 또 보도도 나오고 그랬었죠. 네. 오늘 청와대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과정에서 예. 이 얘기가 나온 거 보면 정말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런 작태에 대해서 좀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언론 소비자인 우리가 볼 때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국내판에는 뭐 일본의 한국 투자가 1년 새 마이너스 40%다.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1년 새 마이너스 40%도 확인해 봐야 할 팩트이긴 하지만 그걸 일본어판으로 옮기면서는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 이렇게 지금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였죠. 이거야말로 양국의 독자를 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저도 이제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 보면 사실 좀 나쁘끄러운 일이죠. 이러면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사실관계를 갖고 음흠. 우리 정부의 그 잘못이 있을 때 뭐 정당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물론이죠. 팩트에 그런데 입각해서 자기 주장을 사실관계를, 표현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사실관계를 좀 비틀고 감정이입까지 해서 예, 마치 일본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여론이 이렇구나 음. 라는 좀 잘못되고 왜곡된 방식으로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 이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정말 좀 자괴감이 들 정도죠. 네, 제가 조금 전 오프닝에서 아마 양 의원은 듣지 못하셨겠지만 산케이 신문이 큰 제목으로 뽑은 게 한국이 울면서 미국에 중재 요청할 생각이라면 점점점 이렇게 한 걸 가지고도 저는 비판을 했는데 조선일보의 일본어판 제목을 이렇게 했다.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 이건 일본 신문들도 아마 이렇게 품위 없는 제목을 달 것 같진 않고요. 그냥 한마디로 그렇죠. 어이가 없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뭐 정상적인 논리를 갖춰서 비판을 해 본들 그런 비판이 이렇게 번역을 왜 감정적으로 붙여서 일본판에 내보내는 조선일보 사람들에게 가 닿기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요즘 한국일보 굉장히 그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보도가 빛을 발하더군요. 특종도 많이 하고 뭐 저기 네. 무슨 특종이야? 저 2월 달에 4월 달에 양정철 윤석열 만난 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한국일보 기사를 많이들 인용하던데 특히 조국 네네. 청와대 민정수석이 둘이 뭐 사귀는 건 아니죠? 예, 아무튼 한국일보가 옛날에 명성을 되찾으면서 기자들이 팩트에 입각해서 단독 기사 쓰고 그러는 건 좋은데 같은 조간이자 한때는 라이벌로 불리우기도 했던 조선일보가 뭐 한국일보 분발하고 있는 건 압니다만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양국 독자들을 우롱하면서 이렇게 제목 다는 것은 한마디로 너무 창피하고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하나 보죠. 자유한국당 갈수록 태산이라는데 이 당이 언제 갈수록 태산 아닌 때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아마 이렇게 가면 예. 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진짜 정말 이 지적을 하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날 잡아서 할까요, 그러면? 지난 4월 달에 예. 5.18 망언으로 해서 당원권 정지가 됐었던 그 김순례 최고위원이 내일 이제 징계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예. 그런데 다시 최고위원으로 복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예. 그 자리에서 당원 당규상에 이 당원권을 정지받았더라도 이 당원권이 회복됐을 경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네. 그러면서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정치적인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때 다른 규정이 없으니 원래대로 원상복귀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근거가 없다는 게 이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해석이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김순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끝나면 예. 다시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예. 이게 결국은 5.18 망언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사과도 했었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참 저것도 사과인가 뭐 싶은 그런 것이었긴 하지만 네. 어쨌든 당원권 정지시키고 뭐 그래놓고 결국 이렇게 은근슬쩍 그 이후에 뭐 다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의총 보면 열어서 뭐 이런 진짜 얘기 하지도 않고. 정말로 반성하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잠깐 소나기만 피하려 했다 이런 거를 스스로 입증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징계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격려성 징계를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말이 많이 뭐 나왔죠. 예,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까 네.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어디까지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위원장직 나눠먹기 논란 관련해서 결국은 박순자 의원 이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고요. 예. 이게 이제 정말 상임위원장 자리가 내년 총선 과정에서는 뭐 아마 엄청난 선거운동에 뭐 큰 축이 될 테니까 네. 절대 벽보에 못 한 줄 버리겠다. 쓸 이력이 필요했겠죠. 그렇죠. 그 이력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런 자리 나눠먹기 할 때인지 진짜 모르겠고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지금 경찰 수사 진행 중인데 네. 어젠가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표현을 인용을 하면서 야당 탄압에 강력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아가신 이건 정말 YS가 지하에서 그 말 들으면 무슨 택도 없는 소리고 뭐 이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거를 여기다가 갖다 붙인다는 게 그 상상력도 하여간 기발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MB 박근혜 정부 때 네. KBS, MBC 사실 두 공영방송이 많이 망가졌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사자였던 KBS 길환영 전 사장 네. 미디어 특위위원장에 임명했었죠. 예. 그런데 어제 김재철 전 MBC 사장 또 MBC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 아닙니까? 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황교안 대표의 언론 홍보특보에 앉힌다는 겁니다. 정말 어디까지 갈지 진짜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재처리가 안 됐군요. 김재철 전 사장은. 그나저나 그 박순자 의원 입원했다더니 퇴원은 했습니까? 지금 제가 퇴원했는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요? 위원장, 국토위원장 계속 하겠다고 화내고는 입원해 버렸잖아요. 네네. 그나저나 방금 짚어주신 자유한국당 사태나 조선일보 둘이 뭐 비등비등 막상막하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겠죠. 예.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 이렇게 번역된 조선일보의 일본판 제목은 캡처를 하나 해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담당 논설위원 양정대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